톰은 절제단이라는 새로운 단체에 가입했다. 그를 끌어당긴 것은 그 단체의 화려한 복장이었다. 그는 단원으로 있는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씹는 담배도 하지 않겠다. 욕설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톰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어떤 걸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야말로 그 일을 하고 싶은 욕구를 극도로 강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톰은 곧 술을 마시고 싶고 욕을 하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충동은 점점 강해졌고 그를 간신히 단체에 붙잡아둔 유일한 이유는 빨간 장식을 두르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다는 희망뿐이었다. 마침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톰은 곧 기대를 접었다. 그가 단체의 규칙을 지키며 버틴 시간은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대신 노인 판사 프레이저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는 치안 판사였고 지금 위독한 상태였기 때문에 곧 성대하게 치러질 공공장례식이 열릴 것이 확실해 보였다. 톰은 3일 동안 판사의 건강 상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새로운 소식을 갈망했다. 가끔 판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톰은 너무나 기뻐서 빨간 장식을 꺼내 거울 앞에서 연습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판사가 희망을 줬다가 빼앗기를 반복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판사는 차도가 있다고 발표되었고 이어 완쾌 중이라는 소식까지 나왔다. 톰은 기막혔다. 그는 마치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그래서 톰은 즉시 단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판사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했다. 톰은 결심했다. 다시는 저런 사람을 믿지 않겠다. 판사의 장례식은 정말 화려했다. 절제단 단원들은 보란듯이 멋지게 행진하며 탈퇴한 톰이 질투로 죽을 만큼 보이려 애썼다. 하지만 톰은 이제 자유의 몸이었다. 그것도 나름 괜찮은 일이었다. 그는 이제 술도 마실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것들이 전혀 하고 싶지 않았다.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모든 욕구와 매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톰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원하던 방학이 점점 지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일기를 써보려 했지만 3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일기를 포기했다. 그 무렵 최초의 흑인 민스트럴 쇼 제홈가 마을에 찾아왔다. 그 공연은 큰 화제를 일으켰다. 톰과 조 하퍼는 즉석에서 자신들만의 밴드를 조직했고 이틀 동안 신나게 놀았다. 심지어 영광스러운 7월 4일 독립기념일조차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행진 퍼레이드가 취소되었고 무엇보다 톰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벤튼 의원이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키가 25피트도 아니었고 심지어 그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다. 서커스가 마을에 왔다. 그 후 아이들은 3일 동안 서커스 놀이를 했다. 누더기 1000조각으로 만든 텐트에서 공연을 했으며 입장료는 소녀는 빈 3개, 소녀는 빈 2개였다. 그러나 곧 서커스 놀이도 지겨워졌다. 그 다음엔 2명의 방문객이 마을에 왔다. 두개골의 형태로 성격을 분석하는 골상학자, 최면술사. 하지만 그들은 별다른 흥미를 주지 못한 채 떠났고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지루하고 황량해졌다. 소년들과 소녀들의 파티가 몇 번 열리긴 했지만 그것들은
너무나도 드물고 짧았으며 즐거운 만큼 그 사이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다. 그나마 톰에게 삶을 빛나게 해주던 베키 대처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본가로 돌아가 부모님과 함께 방학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가 없는 마을엔 어디에도 밝은 면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끔찍한 살인 사건의 비밀은 끊임없이 톰을 괴롭히는 만성적인 고통이 되었다. 그것은 불치병처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암덩어리와도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홍역이 퍼지기 시작했다. 톰은 2주 동안 홍역에 걸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죄수처럼 누워 지냈다. 그는 매우 심하게 앓았고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다. 마침내 병이 나아 간신히 걸어서 마을로 내려갔을 때 그가 보게 된 세상은 완전히 우울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마을에서는 대규모 부흥회가 열렸고 모든 사람이 종교적인 열정에 휩싸여 있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톰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죄를 짓고 있는 사람 하나만이라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그는 어디서든 실망만 했다. 조 하퍼는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 벤 로저스는 전도책자가 든 바구니를 들고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고 있었다. 짐 홀리스는 자신이 홍역에서 살아남은 것을 신의 경고이자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가 마주치는 모든 소년들이 톰의 절망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허클베리 핀을 찾아갔다. 하지만 허크마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그를 맞이했다. 그 순간 톰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이제 나는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버려졌다. 그날 밤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다. 거센 빗줄기, 귀청이 터질 듯한 천둥소리, 눈이 멀 것 같은 번개가 번쩍였다. 톰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저 최후의 심판을 기다렸다. 그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모든 소란은 나 때문이야. 그는 신의 인내심을 끝까지 시험했다고 확신했고 이제 그 결과가 돌아온 것이라 믿었다. 그에게 이 폭풍은 벌레 한 마리를 죽이기 위해 대포를 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나 같은 하찮은 존재를 없애기 위해 이 정도의 폭풍을 일으키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지. 그러나 폭풍은 결국 그를 처벌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톰은 처음에는 감사함을 느끼며 회개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생각은 이랬다. 잠깐만. 다음번에도 폭풍이 안 오면 굳이 회개할 필요 없잖아.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의사들이 다시 돌아왔다. 톰의 병이 재발한 것이다. 이번에는 무려 3주 동안 다시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그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몸이 나아 밖으로 나왔을 때 톰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별로 감사하지 않았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처지인지, 얼마나 친구도 없이 쓸쓸한지 뿐이었다. 그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거리를 떠돌았다. 그러다가 짐 홀리스를 발견했다. 짐은 소년 법정에서 한 마리 고양이를 살생 혐의로 재판하고 있었다. 그 법정에는 피해를 입은 새도 함께 있었다. 그 후 조 하퍼와 허클베리 핀을 발견했다. 그들은 골목길에서 훔친 멜론을 먹고 있었다. 가엾은 녀석들.
그들 역시 톰과 마찬가지로 재발하고 말았다.